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이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을 가하며 격화되는 듯 보였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관련 내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언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사실 어제부터요. 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다, 노력 중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고요. 예. 네,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원래 처음 이란과의 전쟁에서 목표했던 자신들이 목표했던 타겟을 거의 다 이제 다 공격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처음에 최소한 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한 11일 정도 됐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아랍 국가를 통해서 이란에게 휴전 의사를 밝혔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조금 미국에 대한 아침에 있었던 그 이라크와 까따르에 대한 공격 이후에 전격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마 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미국이 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전에 이란이 카타르와 또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이것이 이제 약속 대련의 성격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고맙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없다. 이렇게 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란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통과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결정만 남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아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그리고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공격을 이 두 개의 옵션을 놓고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론은 2020년에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알아사드 기지를 공격하는 방식, 좀 약속 대전이었죠. 그때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번에 이라크와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사전에 다 알려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고 있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 대련으로 이제 공격을 마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란이 미국이 자국의 핵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은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이 합의가 외교적으로 어떤 중재 라인이 가동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을 벌였을까요? 미국과 이란은 이미 특히 이제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죠. 아바스 아락치 예. 외교장관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중동 특사 위트코프요. 위트코프와 아락치는 전쟁 중에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서로가의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 없이요. 직접적으로 이 두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미국과 이란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결국 이런 휴전으로 합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개입한 휴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미국이 원하는 이란의 휴전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던가 어떤 경제적인 완화의 어떤 제스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지금 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예. 일단 양측 간에 이제 무력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합의를 이뤘지만
다시 이제 협상 테이블로 가야 될 텐데요. 예. 여전히 양측 간의 입장차가 크지 않습니까? 예.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이란 영토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절대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 말했던 정권 교체도 가능할 것이고 이뤄내겠다라고 했던 그 목표까지 달성은 현재까지는 좀 어려워진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최우선 목표로 휴전에 합의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우라늄 농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란이란 국가 그리고 지금 집권 세력 그리고 이란이란 나라를 구할 것인가, 두 개 중에 아주 엄청난 큰 그 선택을 앞두고 결국은 우라늄 농축보다는 아무래도 이란이라는 현 집권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정권 교체보다는 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아마 방향을 선회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미국과의 어떤 휴전을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봉쇄보다는 호르무즈의 해협 봉쇄보다는 약속 대전으로 좀 마무리를 짓는데, 여전히 그러면 우라늄 농축을 포기했다고는 아직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합의 내용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24시간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합의의 내용 뭐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중에서 서로 현 시점부터 공격을 하지 않고 24시간을 잘 지나간다면 결국 휴전이 잘 지켜지는 것이고요. 예. 예. 현 시점부터 24시간 전에 누구라도 이스라엘이나 이란 한 국가가 또다시 휴전 합의를 어기고 공격을 한다면 무력을 사용한다면 다시 이제 휴전이 사실상 깨지고 양측 간에 이제 공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 생각엔 이미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을 원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예. 현 시점에서는 서로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럼, 예. 그럼 사실상 이란이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개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지만 예. 약속 대련 없이 사실 미군의 어떤 사상자가 난다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것 상당히 이란으로서 부담스럽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군사 공격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단 정권 안전을 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발 물러서서 일단 여기서 휴전으로 가는 것이 이란으로서는 가장 나은 선택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본토 핵시설 공격, 어떻게 보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작전 성공이었다라고 했지만 이란에서는 지상부 정도의 손상만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란이 주장한 근거가 좀 부족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IAEA 측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요. 예. 포로도 원 시설은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맞으나 미국 측이나 이스라엘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 파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완전 파괴는 아니다. 그러나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또 이 시설 입구 도로 같은 걸 또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완전 파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대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 종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휴전에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말했던 이 중동 지역의 어떤 재편 성격의 어떤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이게 또 일시적인 휴전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중동 전세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일단 뭐 일시적인 휴전이 잘 지켜진다면 예. 장기적인 휴전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내에 어떤 또다시 무력 충돌이 재개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뭐 24시간 잘 지켜지면 결국 휴전으로 가는 것이고요. 다만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라는 어떤 그 중동의 맹주 아니면 군사 대국이 결국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 압박에 의해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고요. 네. 실제 이란 내에 있는 많은 군사 시설 그리고 원전 시설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중동 내에서 이란이라는 어떤 강대국의 이미지 그런 입지가 상당히 약화돼 보이고 그다음에 이란에 의존해서 생존해왔고 활동해왔던 이란의 대리 조직들도 상당히 이번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향후 중동 정세는 상당히 이란의 약화가 드러날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상당한 큰 성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세가 상당히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완전한 휴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고 그리고 12일간의 전쟁 종식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한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려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아직 좀 남은 위험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0일간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고 선언은 했지만 아직까지 며칠 동안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양측 간의 네.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이 뭐 여전히 낮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역시 휴전을 했지만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핵협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지한 그리고 아주 가시적인 핵협상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도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라늄 농축을 둘러싸고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기싸움을 했기 때문에 예.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핵협상은 그냥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본인이 이뤄낸 성과다라고 천명할 가능성도 있고 국제사회와 어떤 협의를 좀 이뤄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 나토 회의를 자기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로 사용하겠죠. 예. 네, 그러면서 자기가 어려운 중동 문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무력 충돌을 중재하면서 휴전을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본인의 성과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향후 또 이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유럽이나 다른 국제사회의 어떤 지원, 도움, 외교적 협력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앞서서 이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좀 커졌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참 예단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보다는 일단 미국과의 약속 대련으로 이번 국면이 좀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끝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예.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현재 이 휴전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핵을 완전히 포기하려는 어떤 생각일지도 궁금한데요. 현재 이란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몸을 움츠리고 좀 나중을 바라보자라는 생각일까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휴전을 하고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과 핵 문제에 있어서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현 집권 세력, 현 정권의 어떤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일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추가적인 완전한 핵 무기 개발 아니면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해라, 리비아식으로 완전히 폐기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나올지, 또 그렇게 나온다면 이란의 알리 카메네이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권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버티면서 계속해서 회계 상황 통해서 본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찾으려고 할지, 그것은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역시 뭐 모든 것은 알리 카메네이 그리고 이란의 수뇌부 정권의 어떤 결정에 달려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 중동 정세에 개입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적기다, 이란의 정권 교체든 핵시설 무력화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이 휴전 합의를 이스라엘은 만족을 할까요? 네, 이스라엘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큰 성과라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최소한 2년에서 2년 이상은 아마 더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예. 만약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2년 정도 늦췄다, 아마 그 이상을 늦췄다고 볼 수 있고, 핵시설뿐만 아니라 이란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가고말 탄도미사일도 한 절반 정도를 이스라엘이 거의 다 파기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큰 성과를 얻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뭐 정권 변화인데요. 정권 예. 변화는 사실상 아무리 이스라엘이 다른 노력을 더 했었더라도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란의 국내 정치 체제가 그렇게 쉽사리 정권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정권 변화는 사실 불가능했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완전한 휴전 합의가 이뤄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